네, 저희가 전 시간에 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폼이 있었고요. 폼에서 서브밋 버튼이 있었어요. 그래서 폼에서 서브밋을 통해서 여러 가지 리퀘스트 파라미터들, 예를 들어서 보드 아이디, 타이틀, 컨텐트, 라이터와 같은 이런 그 여러 가지 리퀘스트 파라미터들을 서버 쪽에서 어떻게 읽어드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렸고요. 자바 코드를 이용하실 때는 리퀘스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get 파라미터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리퀘스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get 파라미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JSP 표준 액션 태그를 이용하실 때는 우선 비어있는 객체를 먼저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비어있는 객체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setter, setProperty 태그를 이용하셔서 setProperty 태그를 이용하셔서 set board ID, set title, set content, set prop writer 이렇게 setter, set property를 하실 때 파라미터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파람이라고 하는 속성의 값에다가 그 요청해서 보내준 요청 파라미터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request.get 파라미터를 얘가 이 속성이 해주는 거예요. 파람 보드 아이디, 파람 타이틀이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을 해주는 거냐 하면 request.get 파라미터를 해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요, 이 부분은 요렇게 하실 수도 있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주석 처리를 할게요. 위쪽에 있는 네 줄의 코드는 한 줄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냐 하면 JSP set property 프로퍼티 이름에다 별표 네임에다가 B2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세터, set 프로퍼티, 즉 세터를 호출하는데 모든 프로퍼티에 대해서 세터를 다 호출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파람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파람을 지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name, B2라고 하는 부분은 위쪽에서 만들어진 빈, 보드라고 하는 자바 빈 객체를 의미를 해요. 자, 그러면 똑같이 동작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수정하시고요. 이렇게 수정하시고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글쓰기부터 가시면 돼요. 글번호 넣어주시고요. 제목 넣고 본문 넣고요. 작성자 아이디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성 완료 하시면 똑같죠. request.get 파라미터를 한 내용과 그 다음에 JSP 액션 태그 중에서 set property를 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 코드는 뭐냐면 이 코드는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네 줄을 한 줄로 쓴 거예요. 한 줄. 얘는요. 요청 파라미터를 모두 이용해서 빈 객체 B2의 속성들의 값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파람을 따로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파람을 따로 하실 필요가 없고 모든 속성을 이런 뜻이에요. 모든 프로퍼티를 세팅하겠다는 뜻입니다. B2라고 하는 객체의 모든 프로퍼티를 세팅하겠다. 그러면 모든 프로퍼티를 세팅하려면 값이 있어야죠. 값이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고 여러 개의 값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여러 개의 값들을 어디서 읽어오겠다? 요청 파라미터에서 읽어오겠다. 그래서 이 경우는 요청 파라미터가 있는 경우에 요청 파라미터의 모든 값들을 이용해서 자바빈 객체의 그 모든 속성들의 값을 한꺼번에 세팅할 때 이렇게 한 줄로 사용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그 액션 태그까지를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다들 잘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이번 시간에는 EL이라고 하는 부분, EL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 챕터 12장입니다. 교재 순서를 조금 바꿔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의 챕터 10장이 액션 태그고요. 챕터 10장이 그 액션 태그, JSP 표준 액션 태그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1장은 JDBC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2장이 EL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EL을 먼저 할 거예요. EL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JDBC 부분은 저희가 MVC로 설계를 하면서 JDBC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JDBC를 할 때에는 저희가 EL까지 끝내고 나서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다. 죄송합니다. 13장이 있어요. 13장이 JSTL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순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12장의 EL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JSTL을 설명을 드린 다음에 JDBC 이 부분은 MVC 패턴으로 MVC 패턴과 그리고 프론트 컨트롤러 패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순서랑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할 거예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EL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할게요. 여러분들 패키지 익스플로러 부분에서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생성해 주시면 되고요. JSP 3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JSP 3번. 자, 새로운 프로젝트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고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건 JSP 3번. 그리고 톰캣 라이브러리는 톰캣 9.0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거는 디폴트로 그대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넥스트 하시고요. SRC 클래스 이 부분은 그대로 남겨줄게요. 그대로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웹 모듈 부분은 여기를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텍스트 루트 프로젝트 이름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웹 컨텐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웹앱이라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웹.xml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피니쉬 하시면 돼요. 자, 만들어진 프로젝트의 구조를 보시면은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프로젝트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SRC 폴더는 그 자바 소스 코드들이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웹앱이라고 하는 부분은 HTML, JSP, CSS, 자바스크립트
이미지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부분이 웹앱이고요. 웹앱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는 두 개의 폴더가 있어요. 메타 INF, 웹 INF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배포 관리자라고 하는 파일이 있었죠. web.xml 배포 관리자라고 하는 파일이 있고요. 배포 관리자라고 하는 파일은 웹 INF 폴더 밑에 있는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 폴더 구조는 그대로 어디에 복사가 된다? 여러분들 톰캣 웹 서버에 그대로 복사가 되는 부분이 바로 웹앱이라고 하는 폴더 아래쪽의 부분입니다. 네, 되셨죠? 웹앱 폴더 밑에서요. 오른쪽 클릭하시고 JSP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JSP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주셔야죠. 1번이라고 하고요. EL이라고 할게요. EL. 자, 새 프로젝트입니다. 웹앱 폴더 밑에서 1번 EL이라고 했습니다. EL. 피니시 하시면 돼요. 피니시 하시면 되고요. 네. 타이틀 EL이라고만 할게요. EL. EL은 뭐의 약자냐면 Expression Language. Expression Language고요. 우리말로는 표현식 언어 혹은 식 언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랭귀지라고 하는 게 언어죠. 언어. Expression이 표현식. 그래서 표현식 언어. 말 그대로 그냥 옮겨버린 것 뿐이에요. 네, EL은 방금 전에 했었던 JSP 표준 액션 태그 그 중에서도 get 프로퍼티 등을 조금 더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EL이고요. EL을 사용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은 달러와 그 다음에 중괄호를 같이 사용을 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우선 자 이렇게 하죠. H2를 하나 넣을게요. H2를 넣고요. 달러 중괄호. 이게 표현식이에요. EL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달러 중괄호를 써주시고 안쪽에다가 어떤 표현식 식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 안쪽에 뭐 예를 들어서 hello 이런 식으로 실행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이거는 저희가 새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새 프로젝트를 만든 경우에는 서버에 복사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한 번은 run as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run as, run on server를 반드시 해주시고요. 톰캣 9.0 서버를 선택한 상태에서 finish라고 하시면 새로 서버 재시작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걸 해주셔야 프로젝트가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서버 쪽을 보시면은요, 이제 서버에는 JSP 3번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까지 복사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시죠. 이클립스에서 톰캣 9.0 서버가 이클립스가 실행하고 있고요. 이클립스가 톰캣 9.0 서버를 실행하고 있고요. 그 서버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지금 그러니까 웹 애플리케이션이죠.
웹 애플리케이션은 6개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JSP 3번 웹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있고요. 실행되고 있고 그 중에서 첫 번째 파일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게 EL입니다. EL. 자, EL에 대한 내용은 일단 주석으로 정리를 먼저 좀 해드릴게요. EL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달러를 사용을 하고요. 달러를 사용하고 중괄호 안에 이거는 붙여주고요. 중괄호 안에서 이 안에서 식을 써줍니다. 식을 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식을 쓴다는 얘기는 변수 식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식이라고 하는 거는 변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 호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연산식 연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산식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와 같은 연산이 끝나고 나면 값이 하나가 나오죠. 그렇죠? 변수는 값을 하나를 저장하고 있는 게 변수예요. 함수 자바에서는 메서드죠. 메서드. 자바에서 메서드를 호출하면 그 메서드는 리턴을 하겠죠. 메서드의 호출 결과는 리턴 값이란 말이에요. 리턴 값. 연산을 하고 나서 그 연산의 결과는 뭐가 되죠? 어떤 값이 하나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변수나 메서드 호출이나 연산과 같이 평가가 끝나고 나면 값이 하나가 딱 떨어지는 것을 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의 결과는 숫자가 될 수도 있고요. 문자열이 될 수도 있고 true와 false와 같은 그런 불리형 값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 모든 것들이 식에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자, EL을 사용하실 때는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EL은 디렉티브 안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디렉티브는 어떻게 만드는 게 디렉티브예요? 디렉티브는 퍼센트, 골뱅이 이렇게 만드는 게 디렉티브죠. 뭐 페이지라든가 include라든가 import라든가 이렇게 만드는 것을 지시자라고 하죠. 지시자 안에서는 EL 사용 못해요. 지시자 안에서는 사용 못하고요. 선언문에서도 사용 못합니다. 선언문은 퍼센트 골뱅이 느낌표로 만드는 게 선언문이죠. 이렇게 만드는 게 선언문인데 선언문 안에서도 사용을 못해요. 스크립트릿 안에서도 사용 못해요. 스크립트릿은 퍼센트. 스크립트릿 안에서도 사용 못해요. 그러니까 JSP 태그 요소들 안에서는 사용 못한다는 얘기예요. 디렉티브 사용 못하고요. 디클러레이션 사용 못하고요. 스크립트릿 사용 못하고요. 하나가 더 있죠.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션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퍼센트는 이렇게 만드는 거 있죠. 이 안에서도 사용 못해요. 그러면 EL 쓸모가 없어 보이죠. 쓸모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처럼 HTML 태그 안에서 EL 사용할 수가 있어요. EL은 위쪽에 있는 지시자, 선언문, 스크립트릿, 익스프레션과 같은
JSP 태그 요소들을 제외한 JSP 태그 요소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JSP 태그 요소들이라고 하는 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Directive, Declaration, Scriptlet, Expression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여기 익스프레션하고 여기 익스프레션하고 헷갈리죠. 요거는 이렇게 좀 할게요. 여기서 식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익스프레션을 쓴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변수나 메서드나 연산을 사용을 하는 거다. 여기서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여기서 익스프레션은 JSP 태그 요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렉티브, 디클러레이션, 스크립트릿, 익스프레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곳에서는 EA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떤 곳에서 얘네들을 사용할 수가 있느냐? 어떤 곳에서 EA를 사용할 수가 있냐면 HTML 태그의 컨텐츠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거죠. H2와 H2 사이의 컨텐츠로 EA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HTML 태그의 속성, 어트리뷰트 값을 설정할 때 사용 가능합니다. CSS 스타일 이거는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하죠. 심지어 자바스크립트 안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게 EL입니다. JSP의 태그 요소들은 순수하게 자바 코드들이기 때문에 HTML이나 CSS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곳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EL은 자바 코드임에도 불구하고 HTML 컨텐츠를 만들어낼 때 HTML 태그 속성 값을 설정할 때 CSS 속성 값을 설정할 때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이 익스프레션을 조금 더 확장시킨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JSP 태그의 익스프레션을 조금 더 확장시킨 언어를 익스프레션 랭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어떤 것들이 가능해지냐면 그냥 문자를 바로 쓸게요. 문자를. 자, 이렇게 이해를 쓰고요. 이해를 쓰고 1 더하기 2 이런 게 가능해요. BR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냐 하면 숫자 1과 숫자 2를 더하기를 하겠다. 이거 뭐냐 하면 연산이에요. 연산.
이 연산의 결과를 이 자리에다가 사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사용하겠다. 나누기도 가능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전부 다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달러 1 나누기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 요거 두 개만 볼까요? 두 개만.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치면 한번 해보세요. 여기 3이라고 나왔죠. 이 3이라고 나온 게 무엇을 출력을 한 거냐면 요거예요. 1 더하기 2를 계산하니까 그 결과가 3이 됐죠. 3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그 개발자 도구 한번 보세요. 개발자 도구를 보시면 여기 뭐라고 들어요? 3이라고 들어가 있죠. 밑에 0.5라고 들어가 있죠. 3이라고 들어가 있는 위치, 0.5라고 들어가 있는 이 위치. 여기를 보면 이게 왜 들어갔냐면 얘 때문에 들어갑니다. 얘 때문에. 네, 이런 것만이 아니라 또 이런 것도 가능해요. 뭐 예를 들어서 1과 2가 같으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왼쪽하고 오른쪽이 같으면 true, 다르면 false죠. 결과는 당연히 다르겠죠. 밑에 볼까요? 출력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여기 false라고 계산해요. 여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요거 연산을 했기 때문에. 이 연산의 결과를 이 자리에다 써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EL이에요. 예. 어렵지 않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얘는 hello EL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이 자리에다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다 쓰겠다. 네. 저거는 저기 주석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으로만. EL에서 문자열은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를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큰 따옴표를 시작하면 큰 따옴표로 닫아주시면 되고요. 작은 따옴표를 시작했으면 작은 따옴표로 닫아주시면 돼요. 네, 요거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또 다른 주의사항은 뭐냐면 EL에서 사칙연산, 그 중에서 특히나 사칙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것들이죠. 사칙연산은 숫자 타임만 가능합니다. 숫자 타임만.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문자열에서 더하기 기능은 없습니다. 자바에서는 문자열에서 더하기 기능이 있었죠. 자바에서 문자열과 문자열을 더할 때는 어떻게 하죠? 자, 이거 비교하셔야 돼요. 자, 문자열 100 더하기 문자열 200. 이거 뭐라고 출력할까요? 100, 200이에요. 100, 200. 볼까요? 새로 고침.
100이라고 하는 문자열 뒤에다 200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붙인 거죠. 자, 그런데 EL은 달라요. 100 더하기 200. 볼게요. EL에서 사칙 연산은 숫자 타입만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300이라고 나와요. 300.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문자열 100과 200이 00 문자열이 숫자로 변환된 후 숫자라고 하면 숫자 100하고 200인 거예요. 숫자 100과 100, 200으로 변환된 후 덧셈을 계산을 한 거예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션하고요. 익스프레션 랭귀지는 좀 달라요. 같지가 않습니다. 얘는 결과가 100, 200이라고 나오고요. 얘는 300이라고 나와요. 300. 네, 간단하게 EL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EL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EL을 사용하는 목적은요. EL을 사용하시면 우리가 전 시간에 사용했었던 request.get 파라미터를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네, 그 부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EL은 사용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만든다? 달러 중괄호 그 다음에 안쪽에 식을 만들어준다. 식을 만든다는 얘기는 다음과 같이 만든다는 얘기예요. 달러 중괄호 더하기 베이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뭐 달러 중괄호 변수 이름 혹은 메서드 호출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달러 중괄호 뒤쪽에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되셨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EL을 이용해서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웹앱 밑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JSP를 하나 만들게요. JSP는 2번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넘버 인풋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버 2번 넘버 input.jsp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기 타이틀 부분에는 EL이라고 하고요. 제목을 넣을게요. 숫자, 입력, 양식. 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폼 만들고요. 폼에서 필요한 거는 액션. 어디로 보낼 거냐? 그죠? 어디로 보낼 거냐? 2번으로 보낼게요. 넘버 리절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result.jsp. 그 다음에 메서드를 지정을 해야 되고요. 메서드의 기본 방식은 전송을 하는 기본 방식은 get 방식이 기본 방식입니다. 그래서 get.
겟방식은 생략하셨을 때는 겟방식으로 그대로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안쪽에서 인풋을 넣을게요. 첫 번째 인풋은 타입을 넘버라고 할 겁니다. 숫자를 입력하겠다라는 뜻이죠. 필요한 거는 네임 속성이에요. 네임. 숫자 1,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넘버 1 이렇게 할게요. 넘버 1. 첫 번째 숫자다라는 의미로. 자, 그 다음에 BR 넣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인풋.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요. 똑같은 방법으로 숫자 타입.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타입 넘버라고 하시면 되고요. 네임 속성은 넘버 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두 개의 인풋이 들어가고요. 두 개의 인풋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송 버튼이 하나 있으면 좋겠죠. 전송 버튼 넣기 위해서 인풋 타입은 서브밋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네임 속성은 필요가 없죠. 밸류 속성 넣으시면 돼요. 밸류 속성 넣으시면 되고 계산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2번 넘버 input.jsp라고 하시면 되겠죠. 저희 서버에서 만든 JSP의 이름이 2번 넘버 input JSP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보내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숫자를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래쪽도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곳이고요. 계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 주소가 바뀌죠. 이렇게 주소가 바뀌고요. 요청 파라미터 볼게요.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쿼리 스트링에 요청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보시면 넘버 1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고요. 넘버 2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넘버 1은 5, 넘버 2는 4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낼 때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얘네들을 처리할 수 있는 JSP만 있으면 되는 거죠. 처리할 수 있는 JSP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파일을 별도로 하나 만들게요. 파일을 별도로 어떻게 만들 거냐면 다음과 같이 만들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메서드가 이 녀석이죠. 그쵸? 자, 넘버 2번 넘버 result.jsp. 그러면 파일을 만드시면 돼요. 웹앱 밑에서 new JSP 선택하시면 되죠. 그리고 파일 이름 그대로 네. 복사가 안 됐나 봐요. 제가 넘버 result라고 했었죠? 여기 JSP 이름은 넘버 result.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EL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저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볼게요. 자, 여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청 결과 페이지라고만 할게요. 결과 페이지. 결과 페이지인데 첫 번째 방법은 JSP 스크립틀릿을 이용할 거예요. JSP의 스크립틀릿과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 이해를 이용을 해볼게요. 두 가지 결과를 비교를 해보시면 이해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우선 스크립트리드에서 제일 처음 필요한 거는 뭐냐면 이 요청이 get 방식으로 올지 포스트 방식으로 올지 몰라요. get 방식이면 우리가 물론 보낼 때는 여기가 get 방식이라고 보냈기 때문에 처리하는 녀석도 get 방식으로 처리만 하면 돼요. 처리만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보낼 때 포스트로 보냈다면 그리고 인풋이 넘버가 아니라 텍스트였다면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한글 처리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한글 처리가. 그래서 리퀘스트에서 파라미터를 읽기 전에는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request.set 캐릭터 인코딩입니다. UTF-8이라고 하는 이 작업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get 방식에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방식에서만 필요하다? 포스트 방식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해주는 이유는 포스트 방식의 데이터 전송에서 한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코드가 필요한 거고요. get 방식이거나 한글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그러면 이 코드는 없어도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파라미터 값을 읽어야 돼요. 파람 1번이라고 할까요? 요청 파라미터에 포함되어져 있는 값들을 찾아야 돼요. 찾는 방법은 request.get 파라미터. 여기에다가 파라미터 이름을 써주는 거죠. 그렇죠? request.get 파라미터에서 파라미터 이름을 써주시는 거예요. 자, 이 파라미터 이름은 어떻게 쓰셔야 된다? 폼에서 보내준 이름을 그대로 쓰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폼에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네임 속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를 넘버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라고 하셔야 되냐면 넘버 1이라고 하셔야 돼요. 여기를 스트링이라고 선언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get 파라미터가 리턴해주는 리턴 값이 무슨 타입이기 때문에? 스트링 타입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파라미터 값을 읽으시려면 request.get 파라미터를 하실 때 여기에 넘버 2번이라고 하시면 돼요. 물론 integer.parseInt를 한꺼번에 하실 수도 있으세요. 여기를 스트링이라고 선언하지 마시고 int라고 선언하면 이거 전체를 integer.parseInt 한꺼번에 하셔도 괜찮아요. 그죠? 자, 우리는 문자열이 필요한 게 아니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기 위해서 int로 변환을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를 해요. 그래서 int 넘버 1 이라고 할까요? 이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인티저 클래스의 parseInt 여기에 파라미터 1번 이렇게 쓰시면 되죠. 마찬가지로 넘버 2번은 하고서 integer.parseInt 파람 2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파라미터의 값들을 읽어오는 과정이에요.
get 방식에서는 필요 없지만 포스트 방식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코드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에서 get 파라미터를 해요. 자, 지금은 우리가 요청 파라미터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2줄 쓰면 끝나요. 근데 만약에 폼에서 보내는 데이터가 뭐 2개가 아니라 뭐 10개, 20개 이렇게 보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get 파라미터를 몇 번 호출해야 돼요? 거기 인풋 있는 개수만큼 get 파라미터를 호출하시면서 파라미터 이름들 써주시면서 값들을 다 읽어와야 돼요. 그리고 읽어오면서 인트로 변환할 것들은 인트로 변환을 해야 되고요. 문자열 그대로 남겨둘 거는 그냥 문자열 그대로 남겨두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결과 페이지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칙연산 결과를 출력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는 하고서 여기서 뭐 넘버 1 더하기 결과만 출력을 해볼까요? 더하기 결과만 넘버 2는 하고서 결과를 써주면 되겠죠. 결과는 넘버 1 더하기 넘버 2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뺄셈의 결과를 출력하겠다 그러면 이거 그대로 복사하시고 여기 빼기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럼 계산할 때도 여기 빼기라고 하시면 돼요. 곱하기 나누기도 다 될 겁니다. 다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곱하기도 해볼게요. 곱하기는 여기를 곱하기 여기는 곱하기 기호는 이게 곱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누기 이게 나누기입니다. 그럼 여기를 나누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가 순수하게 JSP의 태그들만 이용해서 요청 파라미터를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결과 한번 볼까요? 결과 한번 보시면 자, 5하고 4 그대로 넣어볼게요. 5하고 4 그대로 넣고서 계산 제가 BR을 하나도 안 넣었군요. 여기 BR을 하나씩 넣을게요. BR 그래야 조금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차로 고침해 보시면 자, 5 더하기 4, 5 빼기 4, 5 곱하기 4, 5 나누기 4.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얘가 뭐다? 나는 목만. 왜 그러냐면 앞에 타입을 보세요. 넘버 1과 넘버 2의 타입이 인트예요. 인트. 인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누기는 무엇을 계산해 준다? 나는 목만을 계산을 해준다. 자, 이게 자바의 JSP 태그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타입이 되게 중요해요. 타입을 우리가 만약에 더블이라고 했었다. 그래서 여기를 integer.parseInt가 아니라 double.parseDouble이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나누기를 소수점까지 계산을 해줬을 거예요. 1.25 이렇게 계산을 했겠죠. 근데 int라고 했기 때문에 자바에서 나누기는 나는 나머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나는 나머지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이게 이해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스크립틀릿과 익스프레션만 이용한 방법이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세요?